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배열의 개념을 좀 확장시킬 거예요. 2차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열, 즉 칸만 존재했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단순히 그냥 칸만 존재했죠. 여기에 행의 개념을 추가한 형태예요. 원래 정확한 정의는 1차 배열의 각 원소가 또 다른 배열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배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생긴 배열이 있어요. A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C라고 하는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데 이 각각에다가 얘네들을 넣는 거예요. 자, 2차 배열은 정의할 때 대괄호가 2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new 키워드 뒤에 데이터 타입 명시하고 행과 열을 명시해 줍니다. 그러면 2행 3열짜리가 나와요. 자, 선언과 할당을 통합하면은 맨 아래에 있는 라인처럼 묶어서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배열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은 2행 3열이다 라고 하면은 2칸짜리 배열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각각의 칸에 3칸짜리 배열이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면 살짝 정신이 없으니까 보통 이때 바깥에 있는 빨간 선은 밑으로 내려서 그립니다.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를 각각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바깥에 있는 빨간 선만 봤을 때 0번째, 1번째가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검은 선도 각각 0, 1, 2, 0, 1, 2가 되죠. 0,0, 0,1, 0,2, 1,0, 1,1, 1,2가 돼요. 자, 그래서 myarr에서 0번째 줄에 0번째 칸에 들어가라. 0번째 줄에 0번째 칸에 1이라고 넣는 거죠. 0번째 줄에 1번째 칸에다가 2를 넣어라. 0번째 줄에 2번째 칸에다 3을 넣어라. 밑에 거만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아래처럼 나와요. 요거를 그리기 조금 귀찮으면 보통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그립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선언, 할당, 갑대입을 일괄 처리합니다. 2차 배열은요, 그냥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괄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배열을 만드는 중괄호를 놓고 그 안에 각각의 새로운 배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이중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대괄호가 2개가 들어갑니다. 자, 한 번에 만들 때도 new int 여기까지는 생략할 수 있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자, 계속 강조하는 게 1차 배열 안에 각각의 개별적인 1차 배열이 원소로 포함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전혀 상관없는 배열 2개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데 얘는 배열 안에 배열이 또 들어있는 애예요. 그래서 ARR1과 ARR2를 각각 넣어준 거죠. 원래는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자,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한 번에 딱딱 칸 잡아서 그리지 말고 먼저 줄을 구성한 다음에, 이건 아니고 줄을 구성한 다음에
각각의 줄마다 별도의 배열을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은 지금 말하는 이 가변 배열이라는 형태가 성립이 안 돼요. 자, 인트형 배열 A는 1, 2, 3, 4고요. 인트형 배열 B는 10, 20이란 말이에요. 두 개가 전혀 생긴 게 다르죠. 개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새로운 배열을 만들 건데 얘는 안에 배열을 넣어요. my ARR은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A와 B를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단 바깥에 그 두 줄이잖아요. my ARR이 이거고 그 다음에 A는 4칸짜리죠. B는 2칸짜리죠. 이렇게 된다고요. 줄여서 코딩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배열인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런 구성이 설명이 안 돼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칸과 열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정확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죠.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my ARR이에요. 얘가 my ARR이고 이 안에 윗줄에는 4칸짜리 들어있었죠? 아랫줄에는 2칸짜리 들어있었죠? 핵마다 열의 수가 다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myARR.length라고 하면 자, 지금 까만색 선만 보세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보지 말고 까만색 선만 놓고 봤을 때 길이는 얼마예요? 2잖아요. 2칸. 까만색 선만 놓고 보면 2칸이잖아요. 자, 2차 배열에 대한 길이를 직접 구하면 즉 행의 크기를 가져옵니다. 2예요. 자, 지금 이 배열이 행마다 열의 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열의 수는 행마다 따로 구해야 돼요. 0번째, 1번째죠. 그래서 0번째 행의 칸수, 1번째 행의 칸수 이렇게요. 자, 2차 배열이 행과 열로 구성된 구조라고 했어요. 그럼 2차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다 건드리려면 반복문도 이중으로 필요해요. 반복문이 중첩되면 부모 반복문이 뭐를 담당한다고요? 행. 안쪽에 있는 자식 반복문은 열을 담당합니다. 2차 배열의 모든 원소를 반복문으로 스캔하기 위해서는 중첩된 반복문을 써야 되고요. 부모 반복문은 행에 관여하고 자식 반복문은 열에 관여합니다. 자, 요 내용들 이제 코드로 볼게요. 2차 배열 선언할 땐 대괄호 2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uint라고 하면서 얘는 줄만 결정해주고 칸수는 안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2줄짜리만 생긴 거야. 칸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각각의 1차 배열을 만든 다음에 0번째 줄에는 헬로를 넣어주고 1번째 줄에는 월드를 넣어줘요. 그러면 myARR1이 이 단계에서 2줄로만 돼 있는 거고 10, 20, 30이 0번째 줄에 들어가는 거죠. 10, 20, 30. 그 다음에 40, 50, 60이 1번째 줄에 들어가죠. 40, 50, 60. 자, 요런 식도 돼요.
칸수를 여기서 정해주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얘네가 들어가면은 몇 칸인지 얘네가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애당초 만들 때, 자, 2행 3열짜리다 라고 한 다음에 0번째 줄에 헬로, 2번째 줄에 월드. 이게 가능한 게 헬로가 10, 20, 30, 3칸짜리죠. 그러니까 3칸짜리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칸수를 정해버리면 헬로와 월드가 반드시 3칸짜리로만 돼야 돼요. 자, 모든 원소들 하나씩 개별적으로 출력해 봤습니다. 그러면 0번째 행의 0번째 칸, 0번째 행의 1번째 칸, 0번째 행의 2번째 칸. 이렇게 출력되겠죠? 2차 배열은 항상 생김새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따라가야 돼요. 자, 한꺼번에 일괄로 만들면 myAR3은 일단 행을 위한 대괄호 열고 각각의 칸을 구성하는 배열을 따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0번째 행이 되는 거고요. 얘는 1번째 행이 되는 거죠. 자, 0번째 행의 0번째 열이니까 1, 0번째 행의 1번째 열이니까 2, 0번째 행의 2번째 열이니까 3, 1번째 행의 0번째 열이니까 10, 얘는 20, 얘는 30. 자, A와 B가 있는데 얘는 EX 2번 가변 배열이에요. A와 B가 있는데 A는 3칸짜리예요. B는 2칸짜리예요. F라는 이름의 새로운 2차 배열을 만들어요. 근데 얘가 A와 B를 원소로 가져요. 그러면 윗줄은 3칸, 아랫줄은 2칸이 되겠죠. 그래서 F 입장에서는 A가 0번째고 B가 1번째잖아요. 그러면 0번째에 대한 0번째 칸이니까 A의 0번째 칸, 얘도 0번째 행에 대한 1번째 칸, 0번째 행에 대한 2번째 칸,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행마다 칸수가 다른 걸 가변 배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2차 배열의 모든 원소를 탐색할 때는 반복문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으로 길이를 체크하면 이게 행의 개수를 가져온다 그랬죠. 자, 2, 0번째 행, 1번째 행이니까 길이 2잖아요. 그럼 푸점 랭스는 2예요. i의 변화는 0부터 2보다 작다니까 1까지 1씩 증가. 자, 그러면 i번째 행이라고 출력을 하는 거니까 0번째 행, 1번째 행이 나오겠죠. i가 0일 때 푸의 i번째니까 푸의 0번째에 대한 랭스. 자, 그럼 0번째 랭스. 요거의 길이니까 i가 0일 때 랭스는 3. 그럼 j2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 그럼 여기서 0의 0번째, 0의 1번째, 0의 2번째. 0의 0번째, 0의 1번째, 0의 2번째. i가 1이 되면 j2의 범위는 자, 2의 1번째의 랭스가 되죠. 자, 여기에서 이 푸라고 하는 이 코드에서 1번째는 여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의 길이는 3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또 3보다 작다니까 j2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 그러면 다시 여기서 i에 대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되니까 푸의 1,0, 푸의 1의 1, 푸의 1의 2. 얘네들을 하나씩 출력하겠죠. 자, 2차 배열 탐색하는 거는 그냥 행열로 쪼개서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한 번이 안 그려지면은 꼭 그 표 형태로 그려가면서 보세요. 제가 괜히 이렇게 계속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똑같이 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배열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성적표를 제시했었는데요. 그 성적표를 실제 코드로 옮겼습니다. 배열은 똑같은 종류의 자료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생 이름을 구성하기 위한 배열을 따로 만들었어요. 0번째, 1번째, 2번째죠. 그레이드라는 2차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괄호 열고 한눈에 보기 편하게 줄바꿈을 해서 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요 괄호를 기준으로 보면은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고요. 각각 안에서 0-0, 0-1, 0-2, 1-0, 1-1, 1-2, 2-0, 2-1, 2-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합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요 썸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빼고, 이 썸이라는 변수는 빼고 보겠습니다. 아, 반대로 갑시다. 일단 이 퍼스널 썸이라는 변수는 빼고 갈게요. 요 퍼스널 썸이라는 변수를 건드리는 부분은 빼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빼고요. (92, 81, 76) 92, 81, 76. 그 다음에 72, 95, 84. 마지막으로 80, 86, 98.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이에요. 얘가 그레이드예요. 자, grade.length라고 하면 행의 수를 가져오니까 3이죠. 그럼 i의 변화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가 됩니다. 자, 안쪽 반복문에서 j는 0부터 그레이드 일단 0번째에 대한 길이 3이죠. 여기 i에 들어가는 게 0, 1, 2잖아요. 0부터 2까지니까. 자, 0번째에 대한 랭스 3, 1번째에 대한 랭스 3, 2번째에 대한 랭스도 3이니까 얘는 반복하는 동안 계속 3이겠네요. 그럼 j-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 자, 그럼 그레이드에 0,0부터 0,1, 0,2 이거 다 끝나고 나면 1,0, 1,1, 1,2 끝나고 나면 2,0, 2,1, 2,2가 돼요. 결국은 이 그레이드라고 하는 원소를 하나하나 다 훑어보는 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요 변수가 지금 여기 위에 줄이요. 여기 제가 지금 잘못 지었는데 파란색 요 위에 줄.
자, 썸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출력했고요. 자, 요 반복을 하는 동안 일단 i가 0일 때 요 반복을 하는 동안 여기잖아요. 그레이드의 0,0, 0,1, 0,2를 썸에다가 계속 합산을 합니다. 그럼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한 거죠. 자, 일단 반복 이렇게 해서 i가 0일 때에 대한 합산을 다 한 다음에 끝나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다시 쭉 올라가서 여기서 1 증가해서 i가 1이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j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i가 1이 됐으니까 i가 1에 대한 j 0, 1, 2 요거. 그럼 또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합니다. 근데 아까 i가 0일 때 요거 3개를 이미 썸에 더해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반복해서 돌아오는 동안 여기를 빠져나간 다음부터 다시 돌아오는 동안 썸이 안 바뀌고 있죠. 그러면 아까 더해놨던 것들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합산을 하면은 얘를 계속 더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끝나서 돌아와서 i가 1 증가해요. 그러면 i가 이제 2가 될 거고 2에 대해서 여기를 또 탐색을 하겠죠. 그럼 80, 86, 98을 썸에다가 또 계속 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이 끝나고 다시 이제 끝나고 나갈 때 동안 이 썸은 계속해서 이거를 더하기만 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반복문이 이중으로 있을 때 완전 바깥에서 변수를 만들고 얘를 계속 합산하기만 하면은 이 썸은 2차 배열의 모든 원소의 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의 변수는 2차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한 합계를 의미합니다. 자, 한편 이제 지웠던 거 다시 클리어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요 썸을 지우고 다른 변수만 볼게요. 썸하고 관여되는 애들을 지울게요. 자, i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였죠? 자, 이제 i가 0부터 시작을 해요. 0일 때 퍼스널 썸이라는 변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일로 들어와요. 자, j는 i의 0번째에 대해서 길이 3이죠? 그럼 j도 0부터 2까지가 됩니다. 자, 그럼 퍼스널 썸에다가 그레이드에 i 0이고요. j는 0부터 2까지예요. 0, 0, 0, 1, 0, 2를 더해요. 그럼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는 게 돼요. 그럼 현재 퍼스널 썸은 한 줄에 대한 합계죠. 자, 반복 빠져나와서 퍼스널 썸에서 그레이드의 0번째 길이 3칸 3으로 나누면 요 한 줄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0번째 행에 대한 네임스의 0번째 학생 이름 나올 거고 합계와 평균. 자, 그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죠. 반복 이제 한 턴 끝났으니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i가 1 증가해서 i가 1이 돼요. 그 다음에 퍼스널 썸이란 변수를 0으로 다시 만들어요. 아까 더해놨던 거 다 버리고 0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그 다음에 j가 또다시 0부터 2까지 반복을 하는데 퍼스널 썸을 다시 0으로 리셋하고 들어왔으니까 요
두 번째 줄의 합산만 더하는 거지 아까 더한 건 이미 날아가고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중 반복문에서 변수의 초기화를 완전 바깥에서 하면은 전체 합계. 그리고 부모 반복문 안에서 초기화하면은 한 단위 합계를 구한다는 거예요. 변수 위치에 따라서 얻어지는 값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코딩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 기본적인 문법 구조 정리를 했어요. 1주차에. 내일 다음 주부터는 자바 언어가 갖는 고유의 특징,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하고 좀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이거는 오늘까지 한 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성질을 볼 거고요. 계산식 나오는 거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없을 거예요. 거의.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연구과제 안 풀리는 것들은 이제는 뭐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안 풀리는 거 안 풀린 대로 놓고 이제 새로운 내용에 얼른 적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식 문제는 이제 웹개발 한번 다 훑어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준비해도 늦지 않으니까 뭐 안 풀리는 것 같다 너무 고민하면서 깊게 붙잡고 있지 마세요. 오이. 맨 앞에서 숙면을 하면 어쩌게. 자, 남은 시간 실습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